안녕하세요. 작가 나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팔리는 시나리오 쓰기 두 번째 시즌 2 시나리오 성공의 법칙이고요. 지난번에 장르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요. 시대극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대극인 나란 말싸움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죠. 이번 이 부분을 좀 같이 공부하시면 좀 그 문제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사적 과거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에 적용할 법칙들은 확실히 존재한대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디테일을 확실히 생겨야 돼요. 관객들은 제대로 된 것은 반드시 알아보는 건 아니지만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윌리엄 왈라스가 중세를 배경으로 전투를 벌이면서도 등유를 사용하는 시대착오적 행각을 보여준 턱에 장대한 영화가 될 수 있었던 브레이브 하트는 그 나라에서는 싸구려로 전락하고 말았대요. 뭐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 자체를 달리 해석하시거나 다르게 적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나왔던 이제 나란 말싸미 같은 경우에도 너무 명백한 가설로 이미 다 증명이 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 있었던 거라는 새로운 관점이라는 걸로 제시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 다른 상태,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잘못된 부분으로 인지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역사 왜곡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거든요. 잘못되게 적은 것 자체가 역사 왜곡이에요. 일단 어떤 작은 디테일도 그렇지만 확실한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명량해전이 이순신 장군님이 했는데 일본을 상대로 싸웠는데 사실은 일본을 상대로 싸운 게 아니라 이순신 장군님이 싸운 게 아니라 그 밑에 쫄병이 싸웠어. 그게 모든 그 전략을 이순신 장군님이 세운 게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쫄병이라고 하면 되나요? 제가 군대를 안 가서 이병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일반 병이 한 명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 세워줬어. 혹은 왕이 정해줬어. 이렇게 하면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명백히 잘 아는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게 왜곡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잘못됐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잘못된 것을 왜곡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체 큰 틀을 바꾸는 것은 좀 유의하셔야 돼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모두가 다 동의한 바꿔질 여지가 없는 것을 바꾸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광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광해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이병헌 배우님이 했었던 역할이 1인 2역으로 해서 거지가 들어가서 광해 대군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되나요? 그 거지가 계속 광해 대군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결국 진짜 광해가 나타나서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역사적으로 남은 모든 것들은 진짜 광해가 한 걸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만약에 사실은 바꾼 거지가 들어가서 했어 라고 끝이 나버린다면 역사 왜곡이 되고 잘못된 게 되는 거야. 어느 정도 선에서의 상상력은 가능하지만 정확한 결과가 나와 있는 모두가 동의한 어떤 역사적 사실을 잘못되게 적는 것, 다른 방법으로 적는 것은 이건 상상력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죠? 영화로 예를 들면 또 그 시대에 없었던 것을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퓨전 사극이야 라고 한다면 굉장히 코믹적인 요소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예 이거는 시대만 그거지 이건 다 상상이야 라는 걸 확실히 전달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데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그거를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외국 배우가 했을 때 통용되는 것과 한국 배우가 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한국 관객들에게는 굉장히 다른 것들이 있어요. 이걸 상상해 보시면 돼요. 너무 과한 상상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어벤져스를 보고 굉장히 환호하지만 어벤져스를 한국판으로 만들면 망할 거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설경구 배우님이 혹은 이병헌 배우님이
토니 스타크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아이언맨으로 보지 않고 이병헌 배우님이 연기 중인 아이언맨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이제 시대가 과거로 갔으니까 많은 상상을 넣으실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상상이라는 게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고, 그것이 적어도 역사적인 사실을 그 자체가 판타지지 역사적 사실을 왜곡시키는 선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맞게끔 디테일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이 책에선 그렇게 합니다. 역사적 디테일에 충실하면 관객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시대로 여행을 온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 디테일이 충실하지 않은 영화를 기획하고 계시다면, 예를 들면 노를 젓지 않고 모터보트를 타고 이동하는 그런 영화를, 조선시대의 모터보트를 타는 영화를 생각하고 계신다면요, 그것이 과거를 배경으로 한 과거 시대로 시간 여행을 온 영화가 아니라 내가 과거를 바탕으로 다른 어떤 스토리를 전달하는 느낌이 강한 영화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사실 디테일들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은 영화가 시작되거나 끝날 때 타이틀 크롤에 등장하는 내용에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는 대사를 쓰는 거래요. 왜냐면 옛날식 대사를 써야 되니까. 요즘 사람들이 쓰는 것 같은 단축된 표현과 분절된 문장을 쓰는 것을 근대적인 느낌을 가미하실 때만 사용해야 된대요. 너무 요즘 말처럼 들리는 것들은 대체해야 돼요. 그 시대에 있음직한 그런 것들로요. 그죠? 속어를 쓸 수 있는데 그 속어를 쓰신다고 해도 그 시대에 있음직한 것들로 적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걸작 시대극의 관건은 우리와 다른 세상을 같이 살고 있긴 하지만 그들과 함께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실제 인물을 보여주는 데 있대요. 인물은 시대를 초월해요. 그들의 목표와 그들이 가는 길에 놓인 장애물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시대에서 어떤 전쟁을 놓고 그게 장애라고 한다면 우리가 현재 시대의 관객들이 보는 것은 그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가 맨날 회사에 가면 겪어야 되는 그런 경쟁 상태의 전쟁,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 공감대가 있는 관계와 사건들, 그러니까 다른 사건이지만 연상될 수 있는 어떤 느낌이 있는 사건들로 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적 배경은 인간적 이야기 배경에 불과해요. 그래서 시대를 어떻게 놓으셨다고 해도 인간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하는 과정을 영화로 보기보다는 다큐멘터리로 보는 게 낫죠. 그럼 영화로 본다는 건 뭐예요? 세종대왕이 고민했던 그 상황에 대한 그 감성을 우리가 공감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그죠? 그런 노력을 보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그런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같이 공감할 공감 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값비싼 옷감으로 시대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여전히 그 옷감 안에 있는 열정과 악덕, 거짓말과 소망, 그리고 혼란과 탐욕, 사랑과 자긍심, 그리고 자비라는 시주가 날 줄, 우리의 꿈을 구성하는 그런 요소들이 어떻게 해요? 시대상을 배경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공이 경찰이 아니라 포졸일 수도 있고, 그죠? 학력이 아니라 신분격차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영화를 쓰시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과거를 배경으로 하더라도 현재의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이런 예쁜 감정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부정적이거나 혹은 긍정적인 그 모든 감정들이 그 인물을 통해서 같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고 무엇을 느꼈으면 하는가? 무엇을 깨달았으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해요? 느꼈으면 하는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럼 그 느낌을 담아서 여러분의 이야기에 과거를 배경한 어떤 시대를 배경한 이야기들이,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샥샥샥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대극을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시대극을 쓸 경우 여러분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게 신선함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근데 역사물은 정해진 답이 있죠. 아예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한 정해진 답들을 바꾸시면 안 돼요. 그럼 쾌감이 있겠지.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있었던 것은 정말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지만,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없었던 걸로 하면 어떨까라는 거랑, 없었던 걸로 하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야기를 만들기에 좀 받아들여지기 힘든 거예요. 그런 것들 바꿀 수 없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어떤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좋은 것들을 관객들에게 줄 수 있나를 고민해야지 시대극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시대극을 쓰고 계신다면 조금 더 좋은 시대극을 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고요. 저도 시대극을 쓸 때는 이걸 잘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공부를 좀 하면서 조금씩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내일도 날씨는 덥지만 좋은 글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뵙고요. 저와 함께 12주 동안 초고를 완성하는 수업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이 요 밑에 카페에 오셔가지고 제가 다음 주 중 공지를 올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글을 항상 쓰고 싶은데 완성을 못 하시거나 써본 적이 없으신 분도 있어요. 되게 오랫동안 공부했지만 초고를 낸 적이 없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도 진짜 도움이 되는 수업이고, 다들 다 이 클래스를 통해서 글을 완성시키기는 해요. 첫 번째 초고를 내긴 하니까 자신감 있게 오셔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조만간 이 책이 끝나면 제가 로버트 맥기로 여러분을 한층 여러분과 함께 업그레이드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내일도 좋은 글 쓰세요.